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 분양 상담업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책을 출판한 작가 고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이제 그때 강남이나 뭐 논현동 이런 데 많이 지금도 뭐 선릉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이제 사무실을 두고요. 당시 전국에 개발하고 있는 뭐 임야, 뭐 전답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렇게 팔던 회사였습니다. 제가 했던 지역은 강원도, 그리고 춘천, 당진, 제천 이런 데들을 팔았었고요.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획부동산은 주로 이제 고객층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작위로 통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지역에 뭐 전화번호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돌려가지고 그때 이제 전화로 연결되신 분들에게 이제 소개도 하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연도는 2005년, 6년, 7년 이 정도 시기였는데 그때도 어떤 땅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네, 50대, 60대 연령대가 노후 준비를 이제 충분히 해놓으신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적다고들 하잖아요. 네, 통계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열심히 뭐 자녀들 키우고 또 앞만 보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물정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그런 뭐 주부님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도 어떤 면에서 조금 이제 20대나 이런 세대들보다는 좀 취약하다 보니까 정보력이 살짝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이렇게 뭐 해보자 이렇게 권했을 때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약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기획부동산에서는 주로 임야, 뭐 전답 이런 것들을 크게 사서 이제 쪼개 파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은 아무데나 하진 않고요. 뭐 어디에 고속도로가 새로 뚫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전철 라인이 새로 놓인다든가 뭐 역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크게 무슨 신도시가 들어간다든가 뭐 과거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도 항상 보면은 크게 이제 뭐 어떤 뭐 나라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지만 주변에는 이렇게 짜잘한 지역들은 기획부동산들이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지나간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을 잘라서 개별적으로 파는데 이제 자르는 과정 중에 아무래도 큰 산은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잘게 쪼개면 10명을 쪼갤 수도 있고 20개나 30개로 쪼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개나 30개를 개별로 다 이제 소유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분의 1 또는 내가 땅을 사게 되면 30분의 1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기획부동산에서 산 땅은 이제 구조적으로 사실 개발이 쉽지가 않은 게요. 첫 번째는 이제 소유권 자체가 어떤 부동산이든 내가 혼자 사서 단독으로 팔 수 있어야지 그게 어떤 재산으로의 가치를 발휘하는데 여러 명이 묶여 있기 때문에 뭐 10명 중에 1명이 만약에 나 안 팔아라고 반대를 하면 이 10분의 1을 가지신 분은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좀 복잡한 구조예요. 그래서 소유권 부분도 복잡하고, 두 번째는 뭐 대박이 난다 하지만 이미 사실은 가격이 싸게 사야지 비싸게 팔아야지 그 차익을 남겨야 되는 건데 이미 이분들이 샀을 때 가격에서는요, 회사에서 그동안 이제 했던 비용, 그 다음에 뭐 그 모집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절대 싸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은 개발인데요. 땅을 이렇게 무작위로 쪼개다 보면은 땅 앞에 보통은 건축을 할 수 있어야지 땅으로서의 그 가치를 발휘하거든요. 근데 건축을 할 수 있으려면 땅 앞에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길을 다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샀는데 건물을 못 지어? 그러면 이 땅 왜 사?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땅으로서의 가져야 될 소유권 부분,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개발 부분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조건이 맞지 않은 게 이 기획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기획부동산 땅인지 아닌지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땅을 사자고 건의를 받았을 때 무슨 땡땡 회사, 땡땡 업체, 뭐
어떤 뭐 R&D, 뭐 개발회사 이런 데서 보통 이제 권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하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을 그 상품이라고 하죠. 그 땅에 주소가 있어요. 그걸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처음엔 잘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어떤 경로든 잘 하면 또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뭐 이제 그 권유하셨던 분이 어떻게 주소를 받아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소를 받아오시면 그 세부적인 서류 떼는 거는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쓴 앞부분에 보시면은 뭐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땅을 이용하는 토지운계 확인원이라든가, 그 안에 이제 시세나라든가 실거래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요즘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번을 갖고 먼저 확인한 후에 대조를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을 통해서 요즘 많이 모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들어보면은 아는 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나 회사에 가서 설명을 들을 사람을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인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제 권유를 하시는 것 같고요. 권유하실 때는 뭐 보통 땅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어떤 지역에 요즘 뭐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우리 이제 사장님, 대표님이 예전부터 이렇게 뭐 관계자랑 잘 알고 지내서 해놓은 그런 땅이 있다. 그래서 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 개발에 대해서 이제 좀 충분히 이분은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어? 근데 이런 어떤 그런 개발 호재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왠지 나도 거기 한 자리 이렇게 얻게 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이런 어떤 착각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분들이 이렇게 권유하시는 부분도 사실 좀 의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기획부동산에서 산지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뭐 팔려고 내놔보니 동네 부동산이 속았다, 너 사기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그때 가서 나 잘못 샀네? 그러면 그때 이제 담당자한테 가서 항의를 할 경우가 있겠죠. 있는데 보통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냐면 아직 멀었다. 아직은 네가 더 기다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기적인 것들을 무마를 한다던가. 왜냐면 땅이 그렇게 금방 오르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로 이렇게 무마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친한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세게 항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담당자 안 친한 경우는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일했던 회사가 이제 법인을 내잖아요. 연초에 법인을 냈는데 연말에 지나고 나니까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인하고 계약하기 전에 진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네. 땅을 구매할 때는요. 첫 번째로 초보자분들은 땅을 구매할 때 무슨 서류를 떼야 되는지 서류에 대한 그런 기초 지식은 반드시 좀 공부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땅을 소유권에 대한 부분 등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땅을 개발이 가능한지,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 나라에서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런 전통적인 서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서류를 떼보면 요즘에는 워낙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는 반드시 주소와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땅을 사기 전에도 현지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논밭, 뭐 야산 이런 땅들을 또 오랫동안 취급하시던 부동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 한 군데만 가실 필요는 없고요. 몇 군데 정도 충분히 뭐 통화도 해보시고 지번도 알려주시고 하다 보면 이분들도 충분하게, 왜냐하면 본인들 고객이시고 또 땅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확인하실 거는 땅은 반드시 건축이 되는지, 나중에라도 내가 이거를 팔 수 있으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길이 접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군구청, 보통 뭐 지역에 가시면 건축과라든가 건물을 어떤 거를 지을 수 있는지를 관할하는 그런 구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전화든 아니면 뭐 직접 가서 물어보시든 하시면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획은 들어가면서부터 뭘 가르치냐면 우리 회사는 절대 기획이 아닙니다를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획인데 숨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획이 정말 뭔지 모르고 일했을 때가 그때는 이제 열심히 일은 했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아, 이거 정말 쉽게 볼 일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큰 돈을 투자를 시키고 저도 투자를 해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팔려야 되는데 팔릴 수 있을 때 팔지 못하고 내 소중한 재산이 그냥 그곳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힘들었고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고객님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 역시 내 직업이 진짜 내가 이분한테 이걸 권했을 때 진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도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답을 정확하게 얻으신 다음에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